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어제는 미국에서 또 악재가 살짝 등장하면서 오늘 증시는 살짝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할게요. 지난밤에는 파월 의장의 상원 연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와 발언들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었다 보니까 도대체 뭐라고 할까 이러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으며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평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논평하는 것은 페드의 일이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워치에서는 오는 6월 동결 가능성이 크게 급등하며 일단은 금리 내려가기에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베팅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과 오늘 발표되는 CPI를 기다리며 보합권에서 마감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도 네카오 바이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가 될수록 강한 친구들이니까 금리 인하가 미뤄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입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 들어 매우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려 6%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는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워낙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뭐를 붙여도 악재가 되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번에 새로 나온 악재가 뭔가 봤더니 오픈 AI 인수 제한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제 봤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이걸 보고 별 생각이 없었지만 과거에 테슬라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야, 예전에 기억 안 나냐? 그 트위터 인수할 때 막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매도했던 거 기억나지?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공포감이 또다시 떠오르며 그때 당시에 주가가 무려 30%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도 선제적으로 발작하며 6%가 넘게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저가 모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유료인 FSD를 누가 쓰냐 이러한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투자 심리인데 한 번 더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나저나 비아디의 자율주행 무료 소식 이거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는 지금 주행 해봐야 고속도로에서 이제 좀 주행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주차장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뭐 자율 주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천만 원 미만의 저가 차량도 자율주행을 공짜로 넣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더 보자면은 비아디는 이번에 전국민 자율주행 시대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비아디는 기존의 자율주행 시스템 시내의 눈을 고가의 차량에만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3천만 원 미만인 저가 차량까지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는 사치품이 아닌 에어백, 안전벨트 같은 필수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비아디의 자율주행 기술은 카메라와 레이더를 활용해 원격 주차까지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료로 푼다는 거는 과거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다, 레이더, 그 다음에 카메라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비싸다라는 시각이 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많이 싸져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던 딥시크의 출현이랑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플레이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율주행 기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저렴하다라는 걸 증명을 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로봇주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일각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누가 뭐래도 대장이겠죠. 요 친구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초부터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저점 대비 고점까지 3배 이상을 상승하며 시가총액 7조를 넘기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자, 물론 실적은 걱정이 나오는 주식이긴 합니다. 올해는 영업이 흑자 전환만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매출액이 2배 성장, 영업이익 5배 성장을 예상을 하지만 워낙 아직까지 좀 미약한 수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올해 예상 퍼는 921이나 된다고 하고요. 흑자 전환을 했다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PBR도 55나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조건 고평가입니까? 일단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으나 보통 다른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는 분명 고평가라고 얘기는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안 오른다라고 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항상 주식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로봇의 위치는 과거 2차 전지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당시 2차 전지 이제 실적 지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는 미친 가격이다. 이런 가격을 도대체 왜 주고 사냐? 하지만 그 이후로도 몇 배나 더 올랐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로봇이 갈 길은 더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 들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 조정은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은 21선을 터치하거나 혹은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가면서 61선을 터치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이 쉬는 동안 누가 올라가는가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도주는 뭐가 될지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공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랜만에 수익을 봤어요. 자, 오락가락하는 공모주 LGCNS 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실망감을 안겨주더니 오늘은 또 깜짝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IST는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 시작부터 이제 한 주당 3,000원 수익으로 시작해서 12,000원 수익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개를 받았을 테니까 제일 처음에 팔았어도 5,000원 커피값 나왔고요. 만약에 고가 아니면은 뭐 한두 시쯤에 팔았다면은 최대 2만 원이 넘는 그러한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시가와 고가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공모주 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증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IST 99.1%가 상단 이상 가격을 써냈었고 2,000개의 증권사가 참여했고 1148대 1의 경쟁률을 써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또 청약을 했던 기업이고, 그렇다면 다음 공모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상장하는 동방 메디컬 2200곳의 기관이 참여했고 91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으며 97%가 상단 이상을 써냈는데 이 친구도 수익을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도 또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K캠입니다. 신영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고요. 자, 이 친구도 반도체 방막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였는데 이번에도 반도체면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기관 평가는 어땠나 봤더니 이것도 대박이네요. 2,100건의 기관이 참여했고 1,0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공모밴드는 21,000원이 상단이었는데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의 신청 분포표를 보면은 공모가 상단 이상을 제시한 숫자가 99%를 차지했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의무 확약도 8.1%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1,300억으로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보니까 아무리 LGCNS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청약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 거슬리는 게 있다면은 신영증권. 신영증권이다 보니까 계좌가 없다면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거,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만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신영증권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신영은 또 50주를 받는 기관으로 유명하죠. 한투랑 얘, 이 둘이서 50주를 받아서 52만 5천 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청약하는 LK캠, 이 정도 데이터면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위너스라는 계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미래에셋에서 진행을 하는 친구인데요. 배선기구, 기타 통신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죠. 최근 전기차 충전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사업 아이템은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관들의 러브콜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2,100건의 기관이 참여, 1,150대 1의 경쟁률 기록, 공모밴드는 8,500원이 상단인데 상단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들의 신청 분표표를 보면은 99% 이상이 상단 이상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의무 확약도 4.4%,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580억밖에 안 돼서
상장 당일에 풀리는 물량은 100억 조금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도 야 데이터 이것도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많은 기리분들은 공모주 시장 아직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기릿은 그래도 한번 청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장했던 IST 좋은 결과를 나타냈죠.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기관 경쟁률과 참여 수가 상당히 높았고요. 의무 확약은 조금 낮았으나 유통가능 금액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상단 이상도 99%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티브 링크 오늘까지 청약한 기업이죠. 이 친구를 봐도 데이터가 굳이 밀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내일부터 청약하는 LK캠과 위너스도 밀리지 않는 데이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LK캠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위너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관 총 신청액은 4.8조로 조금은 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위너스는 세모 치면 될 것 같고 LK캠은 동그라미 치고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당연히 둘 다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최근까지 게임주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던 크래프톤이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신한투자증권이 중립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가도 삭제를 했기 때문인데요. 신한증권은 신작을 통한 역량 증명이 없다면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는 혹평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100으로만 먹고 살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12.8%나 급락하고 있으며 물론 또 이 와중에 다른 시각의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도 좋으며 신작 기대감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목표가를 47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메리츠증권과 신한증권의 이야기를 봤을 때 신한증권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나 봅니다.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IR도 했던 에코프로비엠 일단 증권사들의 평가는 목표가 하향으로 돌아왔고 IBK투자증권의 목표가는 11만 5천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며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신한투자증권 또 15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으며 고정비 부담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교보증권과 신영증권은 다시 긍정적인 시각을 꺼냈습니다. 특히 신영증권은 올해 흑자 전환을 다시 할 거라고 예상했고 시장 서프라이즈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과연 2차 전지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만약에 서프라이즈를 낸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2차 전지를 안 들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만 들고 있었어도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또 조선주는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야, 이 정도면 물에 뜨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중에 뜨는 배를 만들었다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선주는 지속적으로 트럼프 수혜업종으로 부각되어 가고 있으며 그리고 또 최근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신기하네요. 방산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조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전 세계를 방위비로 압박하고 있는데 나토 회원국이 해군 함정을 만들려면은 미국 아니면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하는데 미국은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나라 조선주가 방산주로도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래픽카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이야기겠죠. 이번에 새로 나온 RTX 50 시리즈 그래픽 가격이 진짜 미쳤다고 합니다.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500만 원에 파는 경우도 등장. 그리고 저기를 또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는 파는 곳이 아예 없더라고요. 다 품절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RTX 5090의 출고가는 1999달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수스에서는 이미 34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500만 원에 팔아도 품절 행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을 올렸는데도 또 품절되고 가격을 올렸는데도 또 품절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도 생깁니다.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드바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치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모두가 삼전을 샀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품귀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많이 팔리다 보니까 한국조폐공사가 시중은행에 골드바 공급을 중단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골드바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디카페인 음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작년 디카페인 음료가 3,270만 잔이나 팔리며 전년비 55%나 성장했다는 소식. 그리고 아메리카노에서도 디카페인 비중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에서 팔린 아메리카노 10잔 중 1잔은 디카페인이었다고 합니다. 늦은 오후라도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자, 물론 스타벅스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에서도 디카페인 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세븐일레븐은 작년 편의점 업계 처음으로 디카페인 원두를 선보였는데 출시 후 3개월 만에 20만 잔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이 디카페인이 성장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저녁에도 카페를 갈 일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할 겸. 그런데 이제 카페를 갔는데 이게 커피를 먹기에는 좀 부담될 때가 있어요. 저녁에 혹시나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음료를 딱 봤을 때 예전 같았으면 좀 달달구리한 거 뭐 그런 거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엔 그러한 당에 대한 기피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대체품을 찾다가 결국은 칼로리도 없고 카페인도 없는 디카페인 음료가 좀 각광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메타가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폭풍 급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메타는 자체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인수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분석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달 내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메타의 AI 모델 라마를 돌릴 수 있는 칩은 한정되어 있고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그록, 세레브라스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또한 많이 비싼데 마침 퓨리오사의 칩도 라마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이고 퓨리오사가 미국 스타트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펴지면서 오늘 우리 장에서는 퓨리오사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왼쪽에 보다시피 창업 투자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다음입니다. 애플, 알리바바 손잡나. 애플이 드디어 중국 시장의 길을 찾아냈나 봅니다. 알리바바랑 공동 개발한 AI를 아이폰에 탑재하기 위해서 중국 규제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자, 아이폰은 중국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보와 화이한테 엄청나게 밀려났고 작년 중국 매출이 11%나 급락한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를 서비스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시장에 AI를 탑재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 된다면 애플의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